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첫 시간 시작할게요. 자, 개념 노트를 먼저 쓸 거예요. 쌤은 항상 개념 노트 작성을 하고요. 개념 노트 작성하고 중간에 이제 문제 풀고 또 개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홍지가 반장 할까? 그래도 잘 아니까. 반장 그거요? 차력 경례 해야지. 안 해? 오케이. 그래서 뭐 개념 노트는 맨 앞에 이름 써놓으시고 뭐 알아서 과목명 써놓으시면 되겠고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 중단원이 되겠죠? 우리 지수라는 단원 시작할 거예요. 지수. 지수.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건 거듭제곱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쓸 시간도 중간에 줄 거니까 너무 급하게 따라 쓰느라 설명 못 들으면 안 돼. 알겠죠? 살짝 줄 거야. 자, 거듭제곱근이 뭐야? 경희쌤이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 기초 개념을 배우고 그거의 확장 개념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그럼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뭐랑 뭐가 합쳐진 거겠니?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거듭제곱 이라는 거 배웠고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 그치? 그 다음에 중3 때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지. 그쵸?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진 게 거듭제곱근이겠지. 당연하게도. 됐어? 그럼 거듭제곱이 뭔데? 거듭제곱. 거듭제곱이 뭐야? 눈 마주치면 무조건 질문이야. 거듭제곱이 뭐야? 쉬운 거 줄게. 그치. 그냥 여러 번 곱한다죠, 여러 번? 그쵸? 똑같은 거를 여러 번 곱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제곱근인데, 제곱근은 뭘까? 홍재 한번 기회를 줄까? 도전? 제곱근?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오, 좋아요. 자, 우리 근자가 무슨 근자? 뿌리 근자, 그치? 뭐의 뿌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루트 2 제곱근이라는 거는 2의 뿌리가 돼. 어떻게? 2가 되는 놈이야. 맞지? 제곱해서. 그래서 우리 제곱근은 제곱해서 특정 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만 잡아놔도 거듭제곱근이 뭔지 알 것 같지 않니? 거듭제곱근이 뭐겠어? 지우야. 숫자. 어떤 숫자? 거듭제곱근이라는 거는. 저 두 개를 짬뽕해보면 어떨까? 거듭제곱은 여러 번 곱하는 건데 제곱근은 제곱해서 어떤 특정 수가 되는 거래. 그럼 거듭제곱근은 뭐겠어? 거듭 곱해서 여러 번 곱해서 그 특정 수가 되는 걸 거듭제곱근이라고 할 거 아니야. 괜찮을까? 네. 그래서 바로 준비해 봅시다. 자, A의 거 N 제곱근 X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말이 있어. A의 N 제곱근 X. X는 A의 N 제곱근이래. 오케이? 그럼 관계식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시 X는 A의 N 제곱근이야. N 제곱, 그치? 정훈아, 그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다시 얘가 잠깐만 예시 하나만 더 드리자. 뭐 제곱근 소리 2의 제곱근 x. 자, x라는 놈은 2의 제곱근이래. 그럼 어떤 식을 만들었지 우리 중학교 때? 2의 제곱근이 x래. 어떤 식 만들어? 중학교 안 나온 거 아니지? 뭐라고 쓰지? 지우야 빨리 도와줘. 지금 헤매고 있잖아 지금. 2의 제곱근이 x래. 뭐라고 써야 돼? 오,
x는 제곱해서 2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쌤 같은 말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요게 정의지. 제곱해서 2 되는 수 x. 이게 정의라고. 그 결과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똑같아. x라는 놈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x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야, 얘들아. 요게 n제곱근, a의 n제곱근인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얘들아, 요 놈은 어떤 식이야? 다시 내가 니네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2의 제곱근 x. x제곱은 2잖아. 그치? x 얼마야? 그러면 뭐랑 뭐지? 뿔마? 루트 2 맞지? 그치? 니네 방금 뭐 한 거지? x값 구했지. 어떤 x값?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뭐 푼 거야? 방정식 푼 거지. 괜찮아? 그럼 얘도 어때? 방정식이다. 니네 앞으로 방정식 풀어서 제곱근 찾을 거야. 요걸 만족하는 x값 찾을 거야. 그게 바로 a의 n제곱근 들이겠지. 이해갈까? 그럼 하나만 해보자. 자, 3의 8의 세제곱근 x 뭐 구해라. 자, 이런 문제 너희한테 풀으라고 했어. 그럼 이거 얼마야? 원래 니네 생각대로라면 뭐 했어야 돼? x는 2. 그치? 그거 딱 말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왜? 우리는 어떤 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x 세제곱은 8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얘는 3차 방정식이지.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지. 그래서 얼마 나와? 뭐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진 않겠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됐지? 그러면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나오죠. 근의 공식. 괜찮을까? 총 몇 개? 3개가 나와야 돼. 우리는 허수를 배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거 2만 말하면 틀리는 거야. 많이 경험해봤잖아, 중학교 때. 제곱근이랑 2의 제곱근은 다르다라는 거. 여러 개가 이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됐지?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게 하나인 거야. 맞죠? 3개 중에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잖아.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은 어때? 그 실근이라는 거에 매우 좀 집착하잖아. 허수는 어차피 허상의 숫자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n제곱근은 방정식의 해고 그 방정식의 해 중에서 실수인 거 좀 찾을 거야. 표로 외울 거예요. 이 표 봤니 혹시? 보여주셨니 표? 해주셨어? 지우했어? 그래프 본 거 같아? 2차 함수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 본 거 같아? 본 거 같아? 했어? 왜 불안하냐 왜 이렇게? 일단 요거 괜찮죠? 요 예시 좀 지울게 이제. 여기다 써야 돼서.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나는 뭐 찾는다고 얘들아? 방정식의 근 찾는 거 방금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실수, 방정식의 실근 찾을 거야. 자,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말 보자마자 급발진하셔야죠. 고일 과정을 했으니까. 뭐랑 같아?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 같은 말. 방정식의 실근. 같은 말. 왜 눈을 피해? 방정식의 실근. 같은 말. X축과의 교점. 그건 능력. 그건 능력 방정식. 이건 능력이 아니잖아. 그쵸?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푸는 건 x에 관한 방정식을 보통 풀기 때문에 그래프 교점의
X좌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지.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 괜찮을까? 네, 요걸로 실근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랑 같다라는 아이디어 이용해서 실근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할 거야. 알겠지? 됐어? 자, 난 누구누구 그래프 그려주셔야 돼?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합니다. 두 개의 교점을 찾을 거야. 알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지? 현아 이거 어떻게 생겼냐? x의 n제곱 그래프. 해 때문에. 해 때문에. 알아? 몰라? 해 때문에. 이 와중에 은정이는 연락이 없어. 자, n이 짝수면, 그리고 n이 홀수면 그래프가 모양이 좀 달라요. 알겠죠? 자, n이 짝수일 때는, 자, 여기서는 2 이상, 3 이상이라고 할게요. 1일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 n이 짝수일 때 그래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그래프 떠올리시면 돼. x제곱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n이 홀수면 그래프의 모양은 자, 이렇게 3차 그래프 그려줄게요. 차수 올라갈수록 가파라지기 정도만 달라질 거야, 참고로.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y는 x의 n제곱 그래프야. 됐지? 자, 그때 a가 이건 무슨 함수지? 지영아? y는 a? 1차 함수. x가 없어. 와, 씨. 무슨 함수지, 그러면? x가 없으면? 응? 응? 안 들려. 어차피 마이크에 수음 안 되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돼. 선, 좋아. 그치? 선이지. 옆으로 쫙. 상수함수. 오케이. 변하지 않는 수, 상수. 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러면 나는 교점의 개수를 셀 건데 옆으로 쫙 긋고 싶은데 a의 값에 부호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치? 자, a가 양수일 때는 핑크색으로 체크 좀 해볼게. a가 양수일 때. 마찬가지 요 놈도. 자, 그럼 교점 몇 개? 쟤는 2개. 요 놈은 1개. 자, 두 번째, a가 0일 땐 초록색 좀 쓸게요. a가 0이면 얘도 1개, 요 놈도 1개. 마지막, a가 음수일 때는 다음처럼 교점 안 생겨, 교점 1개 생겨. 이런 관계를 갖게 되지. 괜찮을까?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단골 손님 문제고요. 자, 우리는 표 하나만 그릴게요. 요 표는 n제곱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표예요. 됐죠? 이거는 a의 부호에 따라서 다를 거야. 맞지? 교점의 개수 바뀌잖아.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놈의 부호 항상 신경 쓸 거고, 마찬가지 홀짝 신경 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를 만들면 다음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요. n이 홀일 때, 짝일 때부터 합시다. 그래프가 짝부터니까. 그리고 n이 홀일 때. 자, 이 상황에서 자, a 양수, a는 0, a 음수. 자, 개수를 크게 안 쓸 거야. 한쪽 구석에 쓸 거니까 잘 보고 쓰시고요. 자, 우리 첫 번째 거 볼게. 짝수일 때 양수랑 교점 몇 개? 2개. 이 동그라미 쓸게요. 자, 짝수인데 0이랑 만나는 교점 1개. 짝수일 때 음수랑 만나는 교점 없어. 됐죠? 자, 이제 홀수 그래프 가서 무조건 교점 1개입니다. 개수는 이래, 일단. 됐니?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정확한 근도 구합시다, 앞으로. 요거. 요 놈의 좌표는 뭘까? 저 좌표가 바로 실근이잖아. 내가 찾던 놈, 그치? 됐어? 자, 여기의 값은 어떤 값이어야 돼? 몇 번 곱해서?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여야 돼. 맞아? 그거의 표현을 우리는 뭘로 하자? n제곱근 a로 하자야. 너희가 배우. 됐어? 근데 왼쪽에도 하나 더 있죠? 좌우 대칭되게. 그래서 뿔마 n제곱근 a입니다. 요게 n제곱근 a면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자, 그럼 초록색 경우는 얼마입니까? 초록색의 경우에 0이겠죠. 이거 0 한 개만 있다는 뜻이에요. 자, 파란색은 없으니까 따로 쓰지 않을게요. 당연히 없고. 자, 이제 홀수로 넘어와서, 자, 마찬가지야. n번 곱해서 a 나오는 수 n제곱근 a라고 앞으로 쓸 거야. n제곱근 a. 그리고 0 되는 거 당연히 0이지. 자, 여기에는 없었고. 자, 마지막 칸만 채우면 끝이다, 얘들아. 저 칸엔 뭐가 들어갈까? 다시. 요 놈의 x좌표 써야 되거든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왜?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나? 얘는 왼쪽에 요거 썼는데. 뭐 써야 돼? 자신 있어? 아마 낚이지 말라고 많이 얘기했을 건데. 자, 조심. 왼쪽에 있다고 꼭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 아니야, 이제. 그냥 얘는 n제곱근 a가 되죠. 자, 한 예로 잘 보자. 얘들아, 마이너스 2라는 놈은 어떤 놈이야? 세제곱하면 얼마지?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이지, 그치?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라는 놈은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 돼. 세제곱근 마8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맞잖아. 세제곱해서 마8 되는 숫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안에가 음수가 들어가면 이 자체로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다. 그것만 조심하자.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쓰면은 안 된다. 라고 표기를 좀 해놓읍시다. 괜찮죠? 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적어놓고 성질 조금 더 적을 거야, 참고로. 오케이. 자, 그러면 홍진아, 수학에서 새로운 거 배우면 뭐 한다 했죠? 당연히? 그럼 개념 정리 했어, 이제. 뭔지 알았어. 거듭제곱근이 뭔지 알았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뭐 배우셨대요? 성질 배워야겠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쵸? 네. 그래서 아마 요거는 너희가 하고 왔다고 하니까 조금 빨리 해도 괜찮겠죠? 아닌가? 자, 하나만 물어볼게. 루트 계산 어떻게 하라고 배웠니? 분수로 바꿔서 하라고 배웠니? 다? 결론적으로? 아니면 루트 자체로 계산했니? 분수로 바꾸는 것만 위주로 했죠? 그래서 오늘 조금 연습을 할 거야. 루트 자체로 계산하는 것 좀. 자, 일단 가정 좀 할게요. 둘 다 양수라고 가정 때릴 거고, m과 n이라는 놈은 2 이상 정수다라고 가정 좀 할게요. 그래서 계산하는 성질들 좀 체크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로 바꿔서 하는 거 할 거야. 자, 첫 번째. 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어떻게 된다? 홍진아? 우린 안 했어, 참고로. 자, 현아,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자, 음수면 함부로 합치면 안 돼, 알겠죠? 대신 양수가 깔려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루트로 합쳐버리시면 됩니다. 저 위에 숫자가 같으면. 알겠지?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성질 세트로 맨날 나오는 거 분수인 형태도 있죠.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는 것도 당연히 하나로 합쳐서 쓸 수 있어요. 이 둘은 세트지 뭐.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을 하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요놈은 이 m제곱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의 성제, 제곱근 성제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다 양수일 때는. 됐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n제곱근 a. 자, 이렇게 루트가 겹쳐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치?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mn 제곱근 a가 되죠. 배운 거 맞지? 다 한 거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np 제곱근 루트 np 제곱근 a. 미안해요. 잘못 썼어요. 쏘리. a의 np 제곱. 이건 뭐가 된다고 배웠어? 정훈이? 그러니까 pp 약분된다라고 배웠지, 그치? 자, 이게 내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니네가 이제 배웠잖아, 분수로 하는 걸. 맞지? 근데 학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순서대로 하면서 이거 계산도 해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학교 갔는데.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지수법칙 하기 전에 요 놈들로 한 2페이지 정도만 문제를 좀 풀고 지수로 넘어갈 거예요. 일부러 이걸로 연습을 좀 할 거거든요. 2장 정도가 될 것 같네. 지수법칙인데 니네 이미 지수법칙은 당연히 하고 왔다고 해서 빠르게 좀 넘어갈게. 알겠지? 자, 우리가 처음에 지수법칙 배운 거는 지수 어디 세상에서 배웠어? 지수의 범위가 뭐였니 원래 처음에? 중학교 때 자연수에서 배우죠. 맞지? 자연수 세상에서 우리 지수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웠지, 그치? 자, 우리가 배운 수체계는 자연수 다음에 뭘로 확장됩니까? 뭘로 확장돼? 정수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 정수에서 뭘로 확장되고, 유리수로 확장이 되고, 마지막에 실수로 확장이 됩니다. 맞나요? 자, 뭐가 추가되는지도 알아야 돼서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지수가 자연수일 때 어떻게 하는지 다 기억날 거야. 중학교 때, 지수법칙 때. 그치? 자, 근데 정수로 넘어가면서 뭐가 추가되지? 음수랑. 0도 추가되지, 그치? 그래서 우린 약속을 했죠. 뭐라고? A의 뭐? 0제곱, 얼마? 1. 맞냐? 자,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라는 약속을 추가하게 돼요. 법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겠지? 약속이야. 그럼 0의 0제곱 얼마야? 왜? 0 아니야? 1이죠. 그쵸? 모든 수의 0제곱. 낚이지 마. 너 왜 그래? 너 경력자잖아. 왜 그래? 알겠지? 0의 0제곱도 1이고. 자, 그 다음은요. A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라고 약속했니? 우리 역수. 그쵸? 역수로 약속하자가 됐죠. 이 규칙이 왜 됐는지는 알고 있지. 설명 안 해도 되니? 해야 되니? 괜찮아? 물어볼 거야? 뭐야, 그럼 어떡하라고. 자, 그 다음. 자, 그럼 정수에서 유리수로 넘어가면서 뭐가 생겼지, 얘들아? 정수에서 유리수 넘어가면서 뭐가 생겼지? 분수가 생기지, 그치? 분수. 그럼 우리가 분수지수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돼? 어떤 성질이 추가가 되는 거야, 이 과정 중에서. 약속이 또 추가돼야지. 왜 이건 이렇게 조용해? 어떤 약속을 했죠? n제곱근 a를 앞으로는 뭐라고 쓰자고 약속한 거야? n분의 1로 쓰자라고 약속한 거야. 이건 약속이야, 얘들아. 원래가 아니라. 알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할 때는 어떤 개념들이 추가됐을까? 어떤 조건들이 추가됐을까? 이건 안 배워요. 안 배워. 왜 안 배워? 무리수가 너무 많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무리수는. 오케이?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냥 된다가 됐어.
알겠죠? 저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 와중에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있어. 니네가 이거 추가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밑조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밑조건. 이 지수법칙 흐름대로. 자, 우리 자연수일 때 밑조건 뭐였을 것 같냐면, 원래 밑은 뭐였을 것 같아?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니네 항상 정리 법칙 볼 땐 전제 조건 항상 같이 보는 버릇 들여야 돼, 알지? 그쵸? 지영아, 혹시 기억나? 중학교 지수 법칙? 지수가 자연수일 때 밑은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 모르겠어. 혹시 기억나니? 정훈아, 혹시 기억날까? 기억이 안 나? 기억나? 좀 더 크게 뭐라고? 네, 조건이 없었어요. 알겠죠? 자, 원래 없었어. 아유, 니네 음수도 거듭제곱 했잖아. 음수도 지수법칙 되잖아. 이해가? 나누기 할 때만 0이 아니다라는 조건만 있었을 뿐, 나머지는 다 계산할 수 있었지. 됐어요? 근데 정수 세계에서 밑을 지수법칙을 얘기할 때 밑은 어때야 될까? 정수 세계에서 이제부터 뭐가 생겼어? 역수라는 개념이 생겨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밑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서 적혀 있을 거예요. 밑이 0이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정수 조건, 정수 범위에서는. 알겠어? 역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야. 됐지?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때요? 자, 루트가 추가됐어. 유리수로 확장되면서 루트가 추가됐어. 그럼 우리는 뭐야? 실수 세 개만 따지셔야 돼. 그래서 지수 법칙을 쓸 때 양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참고로. 확장이 그냥 된 게 아니야. 좀 넓은 세계로 확장되려면 조건이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로 확장될 때는 그대로 양수입니다. 실수 세계는 유리수 세계랑 똑같다라고 받아들이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법칙에 뭐가 있는지는 따로 안 쓸게. 니네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알겠죠? 계산하는 건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정리되셨으면, 요 정도만 언급된 거 정리되셨으면 프린트 5쪽으로 바로 갑시다. 네, 자, 뭐 지수는 그렇게 프린트 다 끝내고 우리가 센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봤었죠, 그렇죠? 오케이, 로그 새로운 걸 배울 겁니다. 풀스펠링을 다음처럼 써요. 자,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읽지는 않을 건데, 저거를 쓰기에는 너무 길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맨 앞자 세 글자 따서 로그라고 읽어요. LOG만 쓸 거야. 알겠지? 그럼 이 로그라는 게 왜 태어났는지, 왜 생겨났는지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혹시 네이피어라는 이름 들어봤니? 혹시 사람 이름이야, 네이피어. 아예 못 들어봤겠지, 그치? 어떤 일이었냐면, 니네 옛날 계산기 본 적 있어. 옛날 계산기. 지금은 나 핸드폰으로 하지만 여기 숫자 나오고, 여기 버튼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치? 얘들아, 요 놈은 2의 100제곱을 치면 안 나온다. 숫자가 너무 커서. 그치? 근데 요즘은 어플로 다 나와, 참고로. 어플에다 2의 100제곱 치면 계산 다 된다. 즉, 다시 아주 옛날에는 이런 계산을 못했어. 전자기기도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큰 수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싶었던 거야. 엄청나게 작은 수가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나온 게 로그. 오케이? 한 예로, 내가 아직은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자, 방금 말했듯이 내가 2의 100제곱이 얼마인지 몰라. 됐어? 근데 요걸 계산하면 301.1 얼마가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 2의 100제곱이라는 놈은 302자리 수가 돼. 아, 잘못 썼다. 미안합니다. sorry. 30.1010입니다. 30.10 얼마? 됐죠? 그래서 2의 100제곱은 31자리 수가 돼요. 이걸 그냥 배울 거야, 이 방법을. 오케이? 그리고 맨 앞자리 수가 1이.
요걸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로그라는 걸 배우고. 오케이? 그래서 2의 100제곱은 뭐 1 얼마 이렇게 쓰여있고 다 알고 있다. 어디다 왔는지 늦게 와. 가방을 줬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어때? 그 당시에 엄청난 발견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요놈에 대해서 볼 거고, 약간 방금 말했듯이 엄청나게 커지고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로그를 쓸 건데, 그게 바로 어떻게 증가한다는 옛날 말 쓰죠? 기하급수적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쵸? 그치? 사실 그 표현이 지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하라는 표현 자체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로그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의 정의는 그래서 지수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A의 X제곱이라는 지수 표현을 한번 생각 좀 해볼게. A의 이름이 뭐냐, 형은? 및. 읍니다. 복귀 기념으로. X의 이름이 뭐니? 지수. 그래. 자, 그럼 내가 A의 X제곱을, 자, 2의 세제곱이 있다고 치자. 요거 얼마야, 얘들아? 8이지. 요 8을 우리는 진수라고 부르는 거야. 진짜 계산해서 나올까? 알겠지? 그래서 진수를 보통 n이라고 많이 씁니다. 얘는 뭐라고? 진수. 자, 로그의 역할은 숫자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엄청나게 커지고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A는 얼마인 거는 1인 거는 따지지 않을 거예요. 1 거듭제곱 해봤자 계속 1일 거 아니에요. 큰 의미 없어, 로그의 입장에서. 됐어? 거기에 하나 더 음수인 것도 안 따질 거야. 왜? 어차피 숫자의 크기를 따질 땐 두고 버릴 거니까. 이해가 할까? 지금 우리는 앞으로 밑에 조건을 0과 1 사이 그리고 1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할 거야. 양수인데 1 빼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x라는 저 지수는 당연하게도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할 거야. 됐지? 그럼 잘 봐. 양수의 실수 제곱이야. 됐어? 그럼 당연히 n이라는 놈은 어떻겠어? 진수는. 저 n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냐면 양수를 실수 거듭 제곱했으면 양수를 거듭 제곱했어. 실수고 또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양수를 곱했으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어. 이건 전제 조건이 생기거든. 괜찮을까? 됐어? 그래서 이게 가정된 상태에서 우리는 다음처럼 로그라는 놈을 쓰게 됩니다. 로그는 지수가 주인공이에요. x라는 놈은 로그 및 진수. 자,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받아들여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엄청나게 큰 수가 어떤 수에 대략적으로 몇 제곱 정도 되는지 구하는 거야. 알겠니?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올 건데 그 수가 뭐 2의 지금 이걸 예로 들면 2의 100제곱이라는 숫자는 얼마 정도가 된 거야?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 그쵸. 미안해요. 잘 봐. 좀 이따 배울 건데, 얘는 밑이 10인 로그예요. 우리가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2의 100제곱이라는 놈은 밑을 10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30제곱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 아까 처음에 썼던 저거, 로그, 30.10 어쩌고저쩌고는
로그 10에 2의 100제곱이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 저기 내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됐어요? 요 식이 의미하는 게 2의 100제곱은 10의 30제곱쯤 된다. 물결로 할게요. 근사가. 이라는 표현이에요. 됐어? 그래서 모든 수를 10의 거듭제곱, 몇 제곱 정도 된다라고 근사값을 찾아서 이 자릿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 됐니? 처음 보는 거 이제 막연할 건데 조금 적응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참고 C1 애들도 여기서 많이 해봤어. 처음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 요 표현 알겠죠? 됐지? 자, 그럼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라는 게 문제에 항상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 두 가지. 자,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바로 로그라는 놈이 정의될 조건이에요. 요게 있을 때만 로그를 쓸 수 있어. 중요해. 시험 단골수 맨날 나와. 한 문제씩 꼭 나와. 로그가 정의될 조건. 오케이? 두 가지입니다. 로그가 정의될 조건. 첫 번째, 밑조건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 밑은 누구야? 요 A에 관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진수는 저기 요 로그 뒤에 있는 요 놈이 바로 진수가 됩니다. 로그가 정의될 조건. 그리고 자, 지수 실수 범위에서 생각한다고 했지. 로그 값 자체가 지수 값이기 때문에 로그는 무조건 실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대를 좀 써야 되는데 칸이 부족해서 지우고 쓸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좀 내용 좀 채워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성질 조금만 더 적어야 됩니다. 우리 로그 처음으로 이것도 하나의 숫자다.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당연히 수를 배웠으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계산하는 거 좀 체크를 할 거고요.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많이 써야 돼. 한 판 정도 더 써야 돼요. 집에 가야겠구나. 자, 로그의 성질. 자, 지수법칙. 자, 로그에 관련된 계산 방법, 성질들은, 공식들은 다 지수법칙으로 증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주요한 것들은 증명 과정도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자, A는 양수고 1이 아니고, 그냥 A를 뭘로 쓰겠다는 뜻이냐? 양수면서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A를 미치로 쓰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M과 N이 양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M과 N을 진수로서 사용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자, 로그 A의 0 살짝 아래쪽에 써야 돼. 미안해. A의 1 큰일 났다. 요건 얼마일까? 요게 얼마인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로그 A의 A는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여기에다 쓸 거는 지수야. 누구의 지수? 밑의 지수. 맞아? 지수 법칙 피처링 한다고 했잖아. 같이 한번 써볼게. 얘들아, 니네 A에 몇 제곱 해야 진수 1 나오겠니? 0이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건 0이 되는 거야. 반대로 쓰는 거야, 결국에. 지수한테 0 넣어서 1 나왔으면 로그한테 1 넣어서 0 나오는 거야. 괜찮지? 자, A의 몇 제곱이 A겠니? 1제곱이겠지. 같으면 1이야, 그랬어.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알겠어?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쓸 차례인 것 같아? 현우야, 혹시 예측가는? 지수법칙 생각해. 뭐 나올 차례예요? 지수법칙. 이거 처음에 알려준 다음에. 두 수를 뭐 하면? 곱하면 지수는
더해진다. 기억나요? 두 수를 곱하면 지수 더해진다. 기억나니? 로그는 반대야. 뭐 하면 돼? 그러면 로그를 더하면 진수가 곱해집니다. 요거랑 관련된 식이 뭐라고? 잘 썼죠?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더하기 Y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랑 관련된 거야. 자,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요. 맞아? 아까 로그의 정의 잠깐 봐봐 얘들아. 로그가 지수야. 알겠어? 로그가 지수였어. 그래서 지수끼리 더했을 때 진수가 곱해진 거야. 오케이? 표정이 그냥 안 나네. 자, 그럼 세 번째. 은정아. 더한 게 곱하기면 이제 뭐 나올 차례겠어? 너무나 당연하게. 더하기 곱하기가 세트야. 그럼 뭐랑 뭐가 세트겠어? 그렇지. 빼기 나누기가 세트겠지. 그래서 로그 A의 n 빼기 로그 A의 n이라고 쓰면 진수를 나누시면 됩니다. n분의 n. 괜찮을까요? 뭐 얘도 마찬가지로 뭐랑 관련된 거예요? 나누기. 두 수를 나누면 진수는 빼진다. 아니, 지수는 빼기를 한다. 요거랑 관련된 놈입니다. 이걸로 다 증명이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너무 내가 글씨 크게 썼나봐. 더 써야 돼요, 친구. 네 번째는 로그 A의 M K제곱. 여기서 K는 그냥 상수. 자, 그럼 요 놈은 K가 앞에 나가서 곱해집니다. 이건 증명해 드릴 거예요. 요 K가 앞에 나가서 곱해져요. 됐어? 그래서 이걸 이제부터 증명을 살짝만 해볼게. 이거는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나는 로그 쓰지 말자. 미안해. 동그라미로 표기할게요. 그냥. 자, 로그 A의 M K제곱을 X라고 한번 해볼게. 됐어? 그럼 내가 증명하는 건 요 X가 뭐가 되면 돼? 이 모양이 되면 되는 거잖아. 얘를 변형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 B 지수는 진수라고 적어볼게.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K분의 1제곱 해줄게요. 지수 법칙. K분의 X제곱은 M이라고 쓸 수 있죠. 괜찮니? 다시 한번 로그의 정의. 뭐? 지수는 K분의 X는 로그 및 진수. 됐어? 그래서 양변에 얼마 곱해주면 끝이야? 양면에 K를 곱해주면 X라는 놈은 K의 로그 A, M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X가 이런 모양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성질들이 다 증명이 돼요, 친구. 이만큼 한 번 더 써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지우고 쓸 테니까 좀 적어 놓으세요. 자, 마지막. 기본 성질은 배웠고요. 응용된 성질들을 좀 배워요. 얘는 이름이 붙어있는 공식이 아니라 좀 중요하고 많이 쓸 거예요. 유용하고요. 밑변환의 공식, 밑변환 공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수할 때 우리 밑을 바꿔 쓰는 거 많이 해봤잖아, 그치? 이게 꼭 필요하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반응이 없어. 그래서 로그에서도 밑을 바꾸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전제 조건 좀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A를 밑으로 쓰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죠. B는 진수로 쓸 거고 C도 밑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이 어떤 것인지, 자, 로그 A에 B라는 놈이 있어요. 얘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래 건 아래로 가고요. 위에 건 위로 갑니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참고로 잘 생각해 얘들아. 요거 두 개가 같다가 밑변환 공식이야. 알겠지? 쪼개는 게 밑변환 공식이 아니야. 알겠어? 반대로 합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하자면 뭐 얘를 변형해서 얘가 된다라는 거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할까요? 뭐가 좋겠니? 어떻게 해줄까? 반대로 요거 정리해서 얘로 가는 걸로? 아니 얘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오케이. 얘를 x라고 한번 칭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b는 a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반대로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지금 바꾸고 싶은 거잖아, 그치? 안 될 것 같은데? 너 때문에 그렇잖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응? 지금이라도 반대로 바꿀까? 편집을 잘 해가지고 좀 이래봤자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x, y x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아이씨 c에 x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유추 될 것 같네요. c에 x제곱을 양변에 좀 곱해볼게요. 야, 일단 쓰지 마봐. 쓰지 말고 기다려봐. 알겠지? 안 될 수도 있어. 일단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주어진 식은 b 곱하기 c의 x제곱은 ac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a의 x제곱을 다시 한번 양면에 나눠줄게 얘들아. 오케이? 그럼 주어진 식이 얘 날라가고 이렇게 되겠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이 상태에서 로그의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 얘가 주인공으로. 됐어? 그래서 x는 로그 요 및 진수 a의 x제곱분의 b, c, x제곱. 여기까지 괜찮겠니? 자,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다 뭐 해줄 수 있을까? 더하기 빼기로 다 쪼개줄 수 있지, 그치? 요거를 잘 할 수 있어야만 하겠는데 더하기 로그 c의 x제곱 빼기 로그 c의 ax제곱 요거 할 수 있겠니 얘들아? 이거 곱하기고요 요거 나누기입니다. 우리 바로 직전에 썼던 성질 한번 잠깐 봐봐. 어때? 곱하기는 더하기 더하면 곱하면 되네. 빼기면 나눈대로. 이해갈까? 무슨 말인가? 됐어? 자, 그런 다음 요 x들은 다 앞으로 나가서 곱해진다 했어. 맞니? 자, 그리고 로그 c의 c는 얼마야 얘들아? 1이죠.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할게요. x는 현재 로그 c의 b 더하기 x 빼기 x 곱하기 로그 c의 a가 되죠. 됐어? 양변에서 x 사라집니다. 요놈 넘길 거예요. x 곱하기 로그 c의 a는 로그 c의 b가 됩니다. 괜찮을까? 다 왔네요. x는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증명 끝. 이렇게 되겠죠. 쓰고 싶은 사람들은 굳이 안 써도 돼요, 친구들. 네, 이런 게 있어. 성립하는 거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지. 증명했다 방금. 됐어? 종일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왔어. 잘했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위치 똑같은 놈으로 아랫놈은 아래로 위에 놈은 위로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고 쪼갠 것도 합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요 놈의 응용으로 로그 a의 b라는 놈은 얘들아 밑이 꼭 c일 필요는 없잖아. 요번에 밑을
그러니까 B로 밑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번 써봤어. 밑변환 공식.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밑변환 공식을 써서. 당연히 B는 1이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똑같죠? 얼마? 1이죠. 그래서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 분의 2랑 똑같습니다. A, B 자리 바꾸면 역수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요놈의 응용으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만 더 적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 거야. 알겠죠? 이 밑변환 공식을 내가 암으로써 증명이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로그 A의 N제곱, B의 N제곱꼴. 우리 아까 기본 성질 4번에서는 요놈만 앞에 나가서 곱해진다라고 했었어. 그치? 자, 근데 내가 밑변환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자, 로그 C의 A의 N제곱 분의 로그 C의 B의 N제곱. 밑변환 공식 자유자재로 쓸 거야, 이제부터. 괜찮을까? 됐어요? 그냥 밑변환 공식 쓴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요 진수의 거듭 제곱은 진수에 있는 지수들은 앞에 나가서 곱해진대. 아까 성질. 됐니? 그래서 뭘로 바뀌어? n 곱하기 로그 C의 A n 곱하기 로그 C의 B라고 쓸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이제 또 뭐 하자? 요놈들만 다시 밑변환 공식을 적용시키자. 어떻게? n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됐니? 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아래의 지수는 아래로 나가고요. 위의 지수는 위로 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는 증명한 거야, 지금. 알겠어? 두 번째. 자, 로그 A의 B, 로그 B의 A. 자, 얼마? 얼마? 요거잖아. A, B, BA 자리 바꾸면 역수되네, 그치? 그래서 어때? 둘은 역수 관계야. 바로 보여야 돼. 자리 바뀌어 있으면 역수 관계야. 그래서 1이지. 됐니? 마지막 3번. 얘네가 죽을라는데. 자, A에, 야, 이런 모양도 나옵니다. C의 B. 로그라는 것도 실수기 때문에 지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알겠죠? 자, 그럼 요 놈은 B의 로그 C의 A로 바뀌어요. 다시 요 둘의 자리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굳이 증명은 안 할게요. 궁금하신 분은 따로 물어보세요. 됐어? 자리 바꿔 쓸 수 있어. 이제부터 저렇게 생기면. 자, 그럼 요 놈의 응용으로 우리는 자주 나오는 게 A의 숫자로 쓸게요. 예시가 편하겠다. 3의 로그 3의 5제곱. 자, 이런 거 너희한테 계산하라고 할 거야. 오케이? 지금 괜찮아? 자, 그러면 요 둘의 자리를 바꿔 쓸 수 있다고. 이 상태로만 보면 얼마인지 모르겠지, 그치? 하지만 바꿔서 써보시면 자, 로그 3의 3 얼마지? 1. 그러니까 5라고 알 수 있어. 얘는 5예요, 사실. 네, 개념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시고 프린트 피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상용록. 우리 은빈이가 예습을 했으니까 예습한 거 아니었어? 개념 노트. 달라고 해놓고 안 갖고 다니면 어떡해. 너, 저거 맨 뒤에 써. 그리고 옮겨 적든가 해. 알겠지?
자, 상용 로그라는 거는 상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상용. 지우야, 상용이 무슨 뜻일까? 몰라. 자, 국어 1등급 손. 상용. 그쵸, 뭐, 좀 상용화됐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치? 자, 많이 쓰이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알겠죠? 자, 많이 쓰이는 로그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로그라는 거는 왜 나왔다고 했지, 내가? 로그? 어쩌다가 로그가 탄생했다고? 숫자가 너무 커서. 그거에 대략적으로 좀 체크해보고 싶은 거야. 자릿수 같은 걸. 맞아? 자, 그럼 우리는 자릿수가 언제 바뀌지? 1의 자리에 0부터 써서 0, 1, 2 이렇게 숫자를 키우다 보면 9 다음에 자릿수 바뀌는 거잖아. 무슨 법? 십진법을 쓰죠. 됐어요? 그래서 십진법을 쓰는데 자릿수에 관해서 좀 궁금해. 즉, 미치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요. 앞으로 너무나 자주 쓰기 때문에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게 싫어서 생략을 해서 쓰겠다. 요게 상용 로그죠. 미치 10인 로그. 됐나요? 자, 그럼 도대체 상용 로그라는 놈으로 자릿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이제부터 지금 배울 건데, 잘 봐봐, 얘들아. 야. 2, 3, 0, 0, 0, 0, 0, 0. 얘들아, 이건 몇 자릿수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자릿수. 이걸 왜 못 세? 이게 11자릿수는 아니잖아. 나 잘못 셌어? 둘, 넷, 여섯, 맞죠? 10자릿수지, 10자릿수. 그치? 자, 앞으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9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이거 초등학교 때 해봤잖아. 중학교 때인가? 해봤지, 아무튼? 거듭제곱 배웠을 때.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됐어? 즉, 로그 x라는 게 만약에 옆에다 씁시다. n 플러스 알파 꼴로 앞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n 플러스 알파. 여기서 n은 정수여야 되고요. n은 정수.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저 n을 뭐라 불러? 앞으로 정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고, 알파라는 놈을 소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야. 됐어? 자, 오른쪽에 내가 예시로 잠깐 적어놓은 거 요거랑 비교를 하자면, 얘들아, 저 주황색이 요 놈을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저 정수 부분이라는 놈이 요 놈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오케이?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로그 x가 n 더하기 알파래. 그러면 x라는 놈은 뭐가 되지? 10의 n제곱, n 플러스 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됐어? 자, 지수가 더해져 있네. 그럼 어떻게 돼? 10의 n제곱 곱하기 10의 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모양이랑 똑같죠? 10의 n제곱 꼴. 그리고 얘는 10보다 작은 숫자잖아. 이해 갈까요? 10보다 작은 숫자 맞지? 입니다. 그러면 10보다 작은 숫자는 당연히 10의 1제곱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됐어요? 즉, 요 2.3은 10의 0. 얼마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됐어요? 요게 바로 얘라고. 10의 0. 얼마 제곱. 됐나요? 자, 그럼 주황색 밑줄 친 놈이 결정하는 건 앞으로 맨 앞자리 수예요. 앞으로 우리는 소수 부분이라는 놈을 가지고 맨 앞에 오는 숫자를 결정할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노란색 가지고 뭘 결정할 거냐면 요 네모 칸 뺀 자릿수, 요 개수, 숫자의 개수를 결정할 거야.
9개잖아. 이해 갔어? 그래서 나는 얘를 앞으로 동그라미 개수라고 부를 거야. 자, 문제집 같은 걸 푸시면은 공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나는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상용론가 할 때 알겠죠? 동그라미 개수라고 읽을 거야, 앞으로 요놈은. 10의 9제곱. 10의 9제곱이 곱해지면 동그라미 9개 생기는 거잖아, 뒤에. 됐어요? 네. 요걸 가지고 우리는 숫자의 크기를 이제부터 추측을 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됐니? 오케이? 네. 표정도 별로 안 좋은데? 일단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역할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말로 설명해 드리자면, 자, 앞으로 얘는 자릿수를 결정할 거고요. 자, 소수 부분이라는 놈은 앞으로 맨 앞자리 수를 결정할 거야. 맨 앞에 오는 수. 0 제외한. 됐지? 자, 그리고 소수 부분의 특징은,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이라고 했는데, 얘는, 자, 0이라는 건 로그 얼마지, 얘들아? 로그 얼마? 0은? 로그 1이죠. 밑이 10이냐, 계속? 자, 알파라는 놈은 로그 1과 로그 10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맞지? 그럼 알파는 로그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겼지? 로그 얼마 점 xx 한 자릿수를 진수로 갖는 로그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1과 10 사이의 숫자. 됐나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됐을까? 자, 그럼 연습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표 문제를 니네 안 펴도 돼요. 내가 그냥 예시 가지고 만들 거야. 자, 로그 1.95는 2900이래. 0.2900이래. 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상용 로그, 말 그대로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수학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았어, 옛날에. 그치? 그래서 만들어 놓은 표들이 뭐야? 첫 번째. 니네가 가장 먼저 배웠던 표가 뭐 있니? 수학에서. 교과서 맨 뒤에 맨날 부록으로 나오는 거. 제곱근표. 들어봤지? 루트 값 다 계산해 놓은 거. 루트 2는 1.414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값들을 계산해 놓은 표 있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어. 알겠지? 자, 상용 로그 표 속에는 소수 부분에 대한 로그 값이 다 나와 있어. 그 중에 하나에 내가 지금 꺼내온 거야. 좀 이따 보는 방법 알려드릴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로그 1.95가 0.2900이래. 얘들아, 로그 195는 얼마일까? 은비는? 얼마일 것 같아? 로그 195? 얼마일 것 같아? 은정아, 얼마일 것 같아? 이씨. 자, 숫자의 얘들아, 모양은 바뀌지 않았어. 맞아요. 나 일부러 주황색 썼다. 자, 맨 앞자리 수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수의 모양을 결정한다라는 거야. 어떤 수의 모양? 요놈의. 알겠지? 자, 수의 모양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뀐 거야. 수의 배열은 그대로 195, 195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럼 뭐는 안 바뀌어? 소수 부분은 변하지 않아. 0.2900. 됐니? 대신에 자릿수가 늘어났어. 몇 칸? 2칸 늘어난 거잖아. 원래 한 자릿수였어. 소수점 빼면. 그치? 근데 그게 뭐가 된 거야? 세 자릿수가 됐죠. 자, 소수점이 이동한 칸을 보세요. 한 칸, 2칸 이동했지. 그거만큼 정수 부분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의 값은 2.2900이야. 알겠어?
수식으로도 돼.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자, 얘는 로그 1.95에 로그 100을 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190 곱하면 195. 맞아요. 요게 2야, 2. 그치? 됐어요? 수식으로도 되는데 원리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한눈에 보고 알면 좋으니까. 수의 배열이 그대로라면 소수 부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대신 정수 부분 0이었던 게 이만큼 증가했다라고 쓰시면 된다고. 됐냐? 자, 그 다음 그러면 현우야, 로그 0.00195는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 얘랑 비교해봐. 자릿수가 감소한 거잖아, 어찌됐든. 그치? 그럼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얼마만큼? 마이너스 얼마만큼? 그치, 마이너스 3만큼이겠지. 왜? 여기 있던 소수점이 어디까지 간 거야? 원래 1 뒤에 있던 게 하나, 둘, 세 칸 줄어든 거야, 자릿수로 치면. 내려간 거잖아? 이해 갔어요? 그럼 요 놈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야 된다고? 정수 부분이 3만큼 줄어들어야 돼. 됐어? 자,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마이너스 3.2900. 홍진아, 요게 왜 실수일까? 마이너스 3에다가 저거는 마이너스 0.6. 땡큐. 자,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0.2900을 했다는 뜻이지. 이러면 소수 부분이 음수일 수 없다며. 이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됐어.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일단은 모르겠으면 소수 부분은 살려놔. 0.2900이 소수 부분이었던 거야. 괜찮을까? 거기에 그냥 뭐 해주면 돼? 방금 말했듯이 마3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숫자는 어떻게 쓰여져? 계산해서 쓰면 마이너스 2.6100으로 써지겠지. 7100, 미안해.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상용로그 일단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적었고요. 요거 적어 놓으시고, 이거 좀 적어놔. 계산하는 것도 이것도. 알겠죠? 네. 자릿수 바뀌면서 정수 부분 바뀐다라는 거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용 볼 거야. 네. 자, 조금 더 볼게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릿수 구하고 맨 앞 자릿수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표를 보면 문제에서 자주 주어질 건데, 자, 로그 2라는 거는 0.3010이라고 표에 적혀 있어요. 알겠죠? 자주 보게 될 숫자야. 그리고 로그 3은 0.4771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그 2와 로그 3을 알면 뭐 할 수 있다고 했지? 로그 5도 만들고 로그 6도 만들고 할 수 있다고 했어. 맞죠?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이용해서 얘기를 할 거고, 자, 만약에 너희한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야. 로그 n이라는 놈을 내가 직접 계산해 봤더니 얘가 뭐 한 7.35가 나왔대. 오케이? 35.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요 놈은 대략적으로 얼만지가 궁금한 거야. 알겠니? 그럼 너희가 할 일은 간단해. 그냥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분리만 하세요. 됐어? 7 더하기 0.35 받아들일 수 있지, 그치? 자,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정수 부분은 뭘 결정한다고? 자릿수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쵸? 현재 나와 있는 n이라는 놈이, 자, 일단 맨 앞에 얼마가 올지는 몰라. 알겠어? 이 맨 앞에 오는 숫자는 얘가 결정할 거야. 됐어? 그리고 대신에 정수 부분 7이 의미하는 건 동그라미 7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여기다 점 찍어 줄게요.
근사값이라는 뜻이야? 괜찮을까요? 이런 상태라는 거야. 그럼 우린 뭘 알았지? 지우야 몇 자리 수지 얘는? 8자리 수가 되겠죠. n이 8자리 수라는 건 알게 된 거야, 이제부터. 여기까지 됐어? 자, 맨 앞자리에 올 숫자만 이제 결정하면 돼. 그건 누가 한다고? 소수 부분이 한다고. 됐니? 소수 부분이라 얘를 로그 얼마로 표현을 해야 돼. 됐어? 그때 여기에 써지는 놈이랑 요 n이랑 어떻다고? 수의 배열이 똑같다고. 즉, 요 놈한테 쓰이는 맨 앞자리 수가 바로 n의 맨 앞자리 수가 되는 거라고. 괜찮니? 그래서 0.35라는 값이 얘들아 얼마? 0.3010보다는 크죠, 확실히. 맞죠? 0.477 하나보다 작죠? 그러므로 로그 2보단 큰 거고 로그 3보단 작잖아. 얘는 얼마야? 로그 2. 얼마인 거야. 됐죠? 그래서 요 놈의 뭐? 맨 앞자리 수가 바로 n의 맨 앞자리 수가 되는 거라고. 괜찮을까? 그럼 대략적으로 저 라지 n이라는 놈은 얼마야? 10만, 10만, 100만, 1000만, 약 2000만이라는 숫자에 가까운 수겠지.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문제는 이제 음수일 때지. 정수 부분. 하나 더 쓸 거야. 같은 예시로 마이너스만 붙여서. 자, 로그 n이라는 게 요번엔 마이너스 7.35래. 얘들아,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n에 대해서 숫자를 예측하고 싶어. 그래서 정수 부분이라 소수 부분을 쪼갤 건데 아까 홍진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됐지. 지우야, 소수 부분이 얼마일까 그러면? 던질 거 찾자. 던질 거 찾는 동안 빨리 생각해봐. 아까 소수 부분의 성질 뭐라고 썼는지? 옛날에 막 분필 던져서 진짜 맞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요. 살았네. 자,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8 플러스 0.65로 바꿀 생각 가지셔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런 다음. 자, n이라는 요 값이 마찬가지로 물결로 할게요. 근사값이라는 뜻이야. 자, 공 몇 개? 8개를 갖는데 마이너스야. 내가 아까 0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0이 이 뒤로 하나씩 늘어난 거지. 자, 요번에는 이 마이너스를 방향이라고 생각해. 어떤 네모칸이 있는데 그거에 반대로 8개가 붙는 거야. 부족하다. 그리고 여기에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숫자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소수점. 자릿수가 작아진 거지, 결론은. 원래 한 자릿수였던 게 소수점이 원래는 여기에 있던 건데 몇 칸 이동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칸 이동한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만 해결해주면 돼? 여기에 들어갈 숫자만 해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놈 이용해야겠지, 그치? 자, 0.65라는 건 얘들아 뭐랑 뭐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 두 개만 아는 상황이야. 뭐랑 뭐 사이의 숫자야? 요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로그 2, 로그 3 바로 했잖아, 그치? 내가 말했잖아, 아까 저런 걸 조합해서 더 만들어내야 된다고. 어떤 숫자가 나올까? 0.6020. 얘는 0. 틀렸단 얘기야? 6990. 얘는 로그 4죠. 로그 2의 2배. 맞아. 얘는 로그 5입니다.
야, 여기다 로그 6을 갖다 쓰면 얘가 4점 얼마인지 5점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니? 바로 인접한 자연수로 가야겠지. 로그 5는 어떻게 만든다 했지? 1 로그 2라고 했어요. 그래서 0.699요. 됐습니까? 즉, 요 놈은 얼마다? 로그 4점 얼마다. 그래서 그놈의 소수 부분의 로그값 맨 앞자리 요 놈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숫자다. 자, 그럼 얘는 몇 자리 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에서. 그치? 소수점 아래에 몇 자리 수 이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 그쵸? 자,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소수점 아래 여덟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고 표현해요. 알겠습니까? 됐니? 그럼 이걸 매번 써서 이 숫자가 얼마가 될지를 체크하는 거야. 됐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 내용입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문제는 딱히 없을 거예요. 니네가 숙제하면서 연습하셔야 돼. 일부러 내가 예시 다 보여준 거야.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한두 개 좀 깔짝 정리 좀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게요. 네, 조금만 더 쓸게. 쓸 게 좀 많아서. 자, 뭐 요거랑은 살짝 다른 느낌인데. 자, 앞으로 너희한테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올 거야. 두 수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두 수의 소수 부분이 같다. 자, 어떤 두 수가 있어. 로그도 분명히 숫자입니다.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정수가 될 수도 있고, 그치? 자, 두 수의 소수 부분 같다. 나오면 어떻게 풀 것 같아? 두 수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이런 느낌이지. 뭐 로그 x가 2 더하기 0.351이 돼. 근데 로그 y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351이야. 니네 xy에 관련된 식을 만들고 싶어. 숫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떻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두 개를. 위아래를 뭐 해주면 참 편하겠냐, 홍지다. 그치, 빼주는 거잖아. 없애버리면 간단하잖아. 연립방정식 한다고 생각하고. 이해 갔어? 그래서 두 수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두 수의 합이 더했을 때 정수가 된다라는 조건 좀 써먹을 거야. 미안해요. 바보 같은 짓 했어요. 차가. 쏘리. 그쵸? 두 수를 빼면 정수가 돼야 되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관련된 거 하나 더. 두 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조건도 나와. 즉, 이게 0.649야. 이런 느낌이지?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겠니? 두 수의 합이 정수가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좀 이따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예시는 지금 안 들게. 자, 그리고 찐막. 얘들아, 요 기호 무슨 기호?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지? 가우스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거는 숫자보다 크지 않은. 가우스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지? 가우스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 혹시? 다 그렇게 배웠어? 가우스 기호가 뭐야? 그래, 땡큐. 정수 부분이죠.
자, 크지 않은 정수 부분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에는 정수 부분인 거야, 그게. 그렇잖아? 오케이? 그래서 요게 상용 로그랑 연결돼서 나올 수 있겠죠. 1학년 때는 안 나왔지만 학교에서. 그래서 앞으로 자, 로그 x라는 놈이 있어. 그러면 n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겠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의 성질이 0, 2, 4, 1 미만이었기 때문에 얘는 n보다는 살짝 클 수 있는 숫자인 거지. 그래서 로그 x에 가우스 씌우면 그냥 n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로그 x라는 원래의 숫자에서 가우스 로그 x를 뺀 것도 나올 거야. 알겠어? 얘는 뭐겠냐? 소수 부분이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덜컥 저렇게만 나올 거야. 그래도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의미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시고 프린트 10쪽으로 갈게요. 네. 자.